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결혼에 만 1년이 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낳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 직장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면서 아들에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채워주지 못하는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맡기다가 3년쯤 되었을 무렵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어요. 지금은 5학년이 되었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아들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니 시어머니가 굳이 봐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그런 아이였고 시댁과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집에 오기도 하고 시댁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의 술사랑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하고 싶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드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주정뱅이입니다. 술 먹는 거 좋다 쳐도 술을 먹으면 만취가 되어 주사를 부리십니다. 동네 아주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십니다. 경찰서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요. 문제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드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었고 남편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와 큰 소리가 오갔었고 시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술을 드셨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아주머니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낮술을 배우시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술사랑이 시작되었었고 그 옆집 살던 아주머니가 술을 얼마나 잘 드시고 매일 드셨는지 술순이 아줌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다고 들었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요. 그때가 남편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분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술사랑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긴 했습니다. 결혼 전 인사하러 갈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남편이 매우 솔직한 편이라서 결혼 전에 저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또 상견례 때도 술을 엄청 드셔서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당황하긴 하셨지만 워낙 성격이 좋으신 친정 부모님은 모두 이해해 주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저희 아빠에게 오라버니라고 했고 저희 엄마에게는 언니라고 하면서 귀여운 주정을 부리셨었네요. 그런데 이놈의 술이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니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려서부터 발육이 조금 늦었었는데 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작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엄마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었고 엄청 타박을 하셨습니다. 술 안 드시면 그나마 그런 말 잘 안 하셨지만 술만 드시면 그런 소리를 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술 깨시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술을 드시고 누구 소개를 받으셨는지 키 크는 한약재를 사오셨는데 그거 먹고 아이가 몇 날 며칠을 설사에 열도 나고 구토까지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장염에 식중독 증상까지 있어서 한참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었고요. 알고 보니 그 약 판 사람 연락처도 모르시고 그 한약을 300만 원을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시아버지도 난리가 났었고 하필 그 돈을 신용카드로 뽑아서 사기를 당하셔서 그 돈 갚느라 저희만 목돈이 날아갔었네요. 그 사기꾼은 잡지도 못했고요. 식당에서 술 먹다 만난 사람인데 술 기운에 혹하셔서 사신 거였네요. 손자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건 저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
정말 술이 웬수같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실 아직까지 300만 원 주고 산 약인지 모르십니다. 만약 아셨다가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갔던 거였죠. 그 외에도 집에 경찰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구분 와이프가 돌아가셔서 지방으로 장례식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가려고 했지만 가서 또 술 먹고 주사 부릴 거 뻔하다며 혼자 내려가셨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하루 있다가 다음날 오신다는 소리에 친구분들이랑 술판을 벌이셨더라고요. 문제는 다음날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대자로 뻗어 주무시고 집에 물건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릇도 깨져 있고 텔레비전까지 쓰러져 있어서 진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무릎에 피도 나시고 이마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고요. 어머니를 깨워보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집안 꼴을 보고 놀라셨는지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 다친 걸 보면 확실히 도둑이 들었던 게 분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남편이 봐도 집안 꼴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기중품 같은 게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기 시작했고 장롱에 넣어두었던 금거북이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목에 두르고 있는 10돈짜리 금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반지들도 모조리 사라져 버렸었고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보석 상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도둑이라도 들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시아버지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너무 놀라셨는지 화는 내지 않으시고 시어머니 괜찮은지 병원부터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경찰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분들 오셔서 상황 파악하게 되었고 주말이라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침입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CCTV가 있었고 그 골목으로 들어서면 집은 어머니네 집과 바로 옆집밖에 없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옆집 사람이나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팔짝팔짝 뛰면서 어머니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절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없어진 귀중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시댁 옥상이랑 집 대청소를 하게 되었고 옥상에 올라가 항아리 청소까지 하면서 고추장 뚜껑을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 시커먼 봉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고추장 항아리 안에 봉지가 들어있나 싶어 저는 그걸 집어 들었더니 꽤 묵직하더라고요. 봉지 안을 살펴보니 세상에 그 안에 시어머니가 잊어버리신 목걸이랑 금거북이, 보석 상자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구겨져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기뻤고 도둑이 든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들고 너무 기뻐 어머님, 아버님, 금 찾았어요. 금 여기 옥상에 있었어요. 라고 하며 뛰어내려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가 들고 간 봉지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시어머니는 깔깔거리시면서 웃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신 나간 여편네가 술만 처먹으면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러던지 말던지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없어졌던 귀중한 물건을 다시 찾으셨으니 기쁘기도 하셨었겠죠. 그거 없어지고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셨었거든요. 술 드시고 그걸 왜 고추장 항아리에 넣어 두셨을까요? 여튼 그 사건으로 정말 온 가족 피를 말렸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깔깔대며 웃으시니 좀 얄밉기도 하고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관문 공사도 다시 하고 방범창으로 다 바꾸고 공사도 했었거든요. 이래저래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진짜 시어머니의 술사랑과 주사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입에 술을 댔다가는 황혼이혼할 각오하라면서 다시는 술 먹지 말라고 엄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어머니가 술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씩 드시기는 하지만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드시곤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술과 조금은 멀어지셨기 때문에 사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도 술 안 드시고 저랑 남편도 그닥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술을 먹고 주사를 너무 부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더 싫어졌던 것 같아요. 술 안 드시면 성격도 좋으시고 정도 많으신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나마 시어머니와 거리감 없이 지냈었던 거고 저희 애 봐주셨던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손자라면 벌벌 떠시는 저희 시어머니세요. 가끔은 귀엽기도 하고 엉뚱하시기도 하고 술 때문에 뒷목 잡았던 적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예전 일이 생각나 사연 보내보았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